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어제 밤 국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12조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여당은요, 야당인 한국당 반대 속에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참 여러 가지 모습 잡혔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42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원래 제출했던 원안보다는 1조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요, 사실은 예산안 통과 앞서서 민식이법 등 이른바 민생 법안들은 처리가 됐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시죠. 북한 트럼프가 눈 감아줄 새로운 도발 모색하나. 최근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 말의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 상황에서 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미국의 DNI, 그러니까 이 안보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죠. 북한 연말 도발 가능성 있다. 백악관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어제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군사 옵션 외에 원유 카드도 있다. 원유를 아예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북한에 못 들어갈 수 없게. 그리고 북한은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눈을 감아줄 새로운 길이 된다.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 복잡한데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굉장히 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구명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현 정부의 이른바 실세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본인의 구명 전화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인용해서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2017년 말 감찰을 받자 연락을 했다. 그리고 검찰은 수차례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윤,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도 전화 이렇게 또 실려 있습니다. 이건 좀 새로운 사실인데요. 이거에 대한 또 아마 진위 공방도 오늘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타계 소식은 어제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문이 시작이 됐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 그에 같이 동시에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글을 보는 두 시선. 그러니까 두 시선,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자,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제목에 소개돼 있습니다. 먼저 빚에 해당할 겁니다. 무역의 주춧돌이 된 열혈 기업가다. 이건 극찬이죠. 반면에 이제 그림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입 경영 무리수 안타깝다. 그렇죠. 사실 90년대 말에 이런 모습이 돼서 굉장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두 시선이 있다는 부분이 소개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가 맨비앤 논설실장 나오셨고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현근택 변호사, 변항봉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제 국회 상황입니다. 기습 표결.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혼란상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요. 그리고 자꾸 그러면 퇴정. 어제 법원에서
재판관이요, 판사가 검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경심 씨 공소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박항서 매직 큰 일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의사보다 유튜버. 이건 직업과 관련된데 요즘 초등생들이 이런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국회 상황 좀 봐야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혼란 그 자체라고 제가 반복해서 좀 강조해 드렸는데 보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자, 매일경제입니다. 여당 슈퍼 예산 강행 처리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죠. 예산 도둑질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슈퍼 예산이니까요, 500조가 넘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슈퍼 예산 표현이 등장했는데 강행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반발도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긴박했던 하루 여야 대치 속에 4+1 수정안 표결됐습니다. 4+1, 그러니까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몇 가지 내용이 또 소개돼 있어요.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등 감액 규모 이결에 온종일 진통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줄일 것이냐 이걸 놓고 합의가 안 됐어요. 앞서서 사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예산안 처리하자 이렇게 일단 했었는데 뭐 사실상 합의를 못 지키게 된 겁니다. 자, 날치기 처리 이렇게 항의한 한국당 홍남기 부총리 탄핵 소추안 발의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 날치기니까 이거 된 책임을 홍남기 부총리에게 묻겠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피켓 들고 있죠. 날치기. 어제 상황에 또 이런 또 피켓은 또 금방 준비했나 봅니다. 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또 뭐 시위를 벌이는 건가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사진까지 실려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강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한국당의 입장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은요, 어제 통과된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할 부분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수정안 공개 2시간 만에 땅땅땅, 그러니까 표결 처리된 겁니다. 역대급 깜깜이 통과다. 그러니까 이 깜깜이라는 뜻은요, 도통 알도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고 누가 삭감을 주장했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이게 표기된 건지 그것도 깜깜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여야 막판까지 예산 공방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기고 패스트트랙과 연계했다. 초법적 밀실 기구인 소소위 올해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더 나가서 사상 초유로 제1야당 빼고 수정안을 만든 여당이다. 누가 얼마나 깎고 늘렸는지 공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국민의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낱낱이 공개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깎고 늘렸는지 전혀 알도리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한국당 본회의장에서 고강도 반발 도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요 이런 도중에 또 한 의원은 국회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자 바로 또 보도자를 내갖고 우리 지역구 예산 확보됐습니다. 또 이렇게 자랑을 해서 눈총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자유한국당 거세게 반발했잖아요. 그래서 눈총 받았다. 이런 얘기도 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그 혼란의 현장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막무가내식 삭감 주장을 펼쳐온 자유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완전 날치기의 꼼수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나요?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습니다. 오늘 저들이 날치기 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민주화 민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자, 어제 혼란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 기사 오늘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안 기습 표결한 문 의장 화장실에서 의사복 넘기고 국회를 떠났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본회의가 열려서 예산안까지 처리하고 정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국회의장실로 잠깐 휴식을 취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로 가서 여러 가지 항의라고 뭐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점거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그 와중에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의사봉을 부의장한테 넘기고 국회를 떠났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바뀌었죠. 의장 자리에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예산 깨고 예산안을 1번 안건으로 상정. 야당의 저지가 무산됐습니다. 원래는 예산안 부수법안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갑자기 예산안 그 본안 자체를 먼저 올려서 기습이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아들 공천 대가냐 항의하자 야당 수정안 토론까지 차단됐다. 이런 또 거친 주장까지 나왔어요, 지금. 문 화장실 간다며 자리 피한 후 주승용 부의장의 전화에 사회권을 이양했다. 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요. 오늘 먼저 이 두 정당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두 분부터 먼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어떤 생각이시니 각각의 주장이 다를 것으로 분명히 예상됩니다만 정구택 변호사하고 변원보 변호사 각각 민주당과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자, 어제 상황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까? 지나친 강행처리입니까? 물론 각 당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텐데 먼저 각 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구택 변호사. 뭐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안은 이제 30일 전에 예.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처리하게 돼 있는데 늦어졌죠. 지금 예. 아마 선진화법 제정된 이후에도 보통 뭐 12월 5일, 6일 전에 예. 처리됐었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있을 때도 예. 전 대표죠 있을 때도 사실 예산안 통과는 어느 정도 해주기로 했었어요. 예. 필리버스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뭐 패스트 법안 상정 예. 안 한다 이 정도로 예. 조건을 걸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합의 아니라고 했지만 심지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을 때도 뭐 조건부이긴 했지만 그 정도 합의는 됐었거든요. 예. 예산안을 뭐 필리버스터나 아니면 이 패스트 법안과 연계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원내 대책이 어쨌든 처음부터 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론 이건 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 원내 이게 치열하게 대립되는 상황 중에 일관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원내대표도 또 바뀌었거든요. 예. 바뀌는 건 물론 자당 사정이지만 결국 근데 또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바뀌면은 뭔가 뭐 정책이 바뀌면 예.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예산안 가지고 이거를 뭐 필리버스터나 아니면은 뭐 패스트트랙 법안과 연계시키려고 했던 처음부터 저는 아마 그 원내 대책이 좀 잘못됐던 거고 또 뭐 싸움 중에 장수를 바꿔봐야 별게 없지 않았나. 예. 처음부터 아마 예정된 예.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 뭐 원내대가 바뀌었다고 다르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이제 그냥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자,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변원보 변호사는 설명 좀 해주세요. 입장을. 일단은 예산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라는 예.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4+1이라는 초법적인 협의체에서 예. 민주당, 여당과 일부 야당, 일부 야당들이 뭐 논의를 해가지고 예. 어느 항목을 증감을 했고 어느 예. 항목을 누가 올렸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된 지 2시간 만에 표결처했다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심사권을 국회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제대로 된 견제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한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정부 예산에 의한 경기 부양이 분명히 한계가 나타났다는 점을 작년 올해 충분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500조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 예산 슈퍼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9%가 넘는 예산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예산 검증도 없이 정부가 일부 야당들과만 그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물론 정적인 비난은 차지하고서라도 예. 지금 과연 예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느냐 그다음에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것이 통과된 것이 맞느냐라는 부담은 분명히 여당과 정부가 좀 짊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들어보셨다시피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어제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정은갑 실장님께는 본격적인 내용 얘기 좀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사에도 봤지만 어제 통과된 예산이 깜깜이다. 잘 모르겠다. 도대체 뭐가 줄고 빠지고 이유는 무엇이고 누가 주장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 보입니다. 저거는 좀 상세히 공개가 됐으면 하는데요. 깜깜이와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국회의원들이 하면 안 되죠. 예. 국회의 본연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산 심사거든요. 그렇습니다. 100일 동안에 정부안을 올려도 심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은 사실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예, 안 했던 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 시간이 법정 시간이라는 게 예산이 있거든요. 12월 2일 예.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충분한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질 않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에서 너무 잘 알 테니까 예.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이 뭐 늘 이제 국민의 혈세라는 표현을 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제대로 예. 또 집행이 되고 효과가 제대로 나올 것인지. 근데 그 기능 자체를 국회에서 지금 가동이 제대로 안 되면 사질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어제의 그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당도 일견 예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자체를 필리버스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걸 무작정 넘길 수도 없고. 예. 근데 어제 수정안을 보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무려 15조에 달하는 뭐 여러 수정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냐. 이거는 예를 들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예. 뭔가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것이지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읽히지는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어제 강행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위한 수정안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자체 어제 낸 게요. 저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 부분을 놓고서 예. 여야가 좀 제대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합의 처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인데 예. 그것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국회는 당연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 원인 자체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1야당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러면 예. 예를 들면 뭐 장애라든가 삭발 이 심의에 대해서 왜 참여를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어떤 설명이 필요한 건지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전체 국회 뭐 여야 할 것 없이 대화 예. 타협이라는 실종돼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예. 뭐 서로다가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본인이 만약에 마음만 먹었다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예산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늘릴 건 늘고 할 수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요. 뭐 물론 한국당 입장에서도 할 어떤 변명이나 사정이 있을 겁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판을 또 저는 전략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가 워낙에 중요한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안인데 그거와 연동시키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묶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분리해서 국민들의 관심사 예. 도저히 뭐 필리버스터 이런 걸로 다 막을 수 없는 예. 예산안까지도 같이 놓았던 것 아닌가.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의 실패 문제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전략적 보여집니다. 측면에서 뭔가 네. 좀 놓친 게 있다. 자, 최영욱 의원님. 지금 뭐 이 전략적 측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심재철 새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그날 오후에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고 이제 타협을 한 거예요. 이런 거 합의 예산 처리하고 뭐 필리버스터 일단 처리하는데 물론 조건을 걸긴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요. 심재철 새 원내대표의 리더십 타격받은 거 아닙니까? 타격이 좀 있죠.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의원총회로 그 예. 합의한 거를 갖고 왔는데 강경파들이 우리가 지난 4월부터 이렇게 대내 투쟁한 거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금 하는데 이렇게 바로 내줄 수가 있냐. 필리버스터고 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강경파의 의견에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또 의견을 바꿨습니다. 뭐 나경원 전 대표 시절에도 6월 달에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하고 추경심사하고 뭐 원탁회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합의한 걸 의원총회 갔다가 또 번복된 적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상 뭐 강행이 민주당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의 설득력도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자 예산안은 뭐 이렇게 어떤가 이제 처리됐습니다만은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여기서부터는 패스트트랙이 가야 되는데 어떤 인재 사건이 벌어지는지 또 예. 극한 정적들끼리의 싸움처럼 또 이전 투구가 되는 거 아닌지 예. 사실 그것이 걱정이 되고 예. 공수처법이나 이런 중요한 법들은 사실 굉장히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해지는 정쟁 국민이 꼭 참고 봐야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예산안, 그 중요하잖아요. 예산안 국민의 돈을 쓰는 문제인데 이런 거를 보고 굴 때마다 매년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어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로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오늘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국회 상황 굉장히 험악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볼 텐데 지금 과연 국회가 어떤 상황인지 서남빛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남빛 기자 전해 주시죠.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그러니까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만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한국당이 이에 대해서 날치기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금 전인 오전 7시 40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모여서 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밀실 야합, 세금 날치기 도둑, 예산 날치기,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문희상 의장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뜻이 무시됐고 제1야당의 뜻은 짓밟혔다면서 선거용으로 퍼주는 이런 예산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거고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회 쿠데타, 의회 독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문재인 4파 독재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의 규탄대회는 잠시 전 종료가 됐고요. 8시 반부터는 비공개 원내대책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규탄대 열리고 또 혼란상이 또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걱정되는 건요. 오늘 임시국회가 열리는 날인데 그렇게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선거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날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충돌이 또 걱정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혁안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 등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서 열리는 건데요.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이견 차가 예산안보다도 선거법이나 검찰개혁법에서 더 컸던 점을 감안하면 오늘 국회에서 여야 대치는 더 극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계획대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면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남이었습니다. 네, 서남빛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그 예고가 계속된 필리버스터가 또 벌어지고요. 예상대로 그 이후에 또 임시국회가 여러 개 쪼개기로 진행이 되는 모습. 또 혼란상 내일도 모레도 계속 또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전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국회 상황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